안녕하십니까. 이천 시민광장 광장지기 정진남입니다. 이천 시민광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천 지역을 위해 봉사를 다짐하고 나선 후보자들을 만나 지역 현황과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천 시민광장은 각 후보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대담을 승낙한 후보자들 순서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경기도 의원 제2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허원 의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노총 경기지역 본부의장을 역임하셨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경기도 의회에 입성해 왕성한 의정 활동과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천대본 지원본부 이천시 총괄단장으로 활약을 해보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도의원 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본인이 꼭 도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년간 비례 도의원으로서 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의 아쉬움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고자 한 부분을 너무 길어진 운동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다시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경제노동위의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비례 도의원으로서 입성을 했을 때는 경기도 300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은 들어와서 보니까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상인 그때 골목상권이 너무 춥고 어려워가지고 이번 부분들을 제대로 우선 원위치를 시켜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제가 경기도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좀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의정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너무 길어진 운동장에서 보니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어도 후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한 70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30점은 제가 다시 재입성한다는 확실하게 100점짜리 도의원으로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30점 채우셔서 마저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별명이 불도자입니다. 한번 결정을 내면 확실하게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게 뚝심이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우리 이천의 현안 문제를 하나를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관철시켜서 이천의 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성장 동력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잡혀야지만 경기도의 발전과 이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에는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우리 뿌리 산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뿌리 산업의 중심에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준다 하면은 이천의 발전은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으로서 시급히 다뤄야 할 이천 지역의 현황과 해결 방안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천은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완화를 못하게 씀으로써 지금 우리 2013년도 치백코리아의 이전 그리고 작년에 결정난 현대 엘리베이터, 한일 식품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전에 SK 하이닉스의 M14를 공장을 준공할 때에 그때도 규제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같이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 시민의 힘으로 같이 한다라 하면은 규제는 조금씩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번에 도의원으로 선출된다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정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규제 완화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회사가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회사도 보내면서
그 어떻게 다른 회사를 유치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최선의 역점을 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이 관광 도시인데 이게 딱 1일권 관광 도시입니다. 1일권 관광 도시를 좀 일박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번외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정보를 보니까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내신 그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1996년도인데 요거에 대한 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그 죄송합니다. 그 지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그 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술 한 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여태까지 그 기억으로 모험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해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년간 그 노조 활동을 해오시면서 공약 등의 내용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노동 권익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일반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증 결과 흔하지 않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그 6.25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아버님이 그 무공훈장을 2개를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덕분에 무공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됐고요. 아버님이 그 이후로 장교로서 20년 동안 연금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혜택을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뭐 저희 국민들도 다 같이 혜택 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이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천시의 발전이 되려고 하면 우선 인구가 최우선 늘어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2만 도시에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30만, 40만으로 가려고 하면은 모두가 같이 아우러져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천 토박이가 아니지만은 37년째 이천에 살고 있고 저희 4남매가 이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천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제의 성숙된 발전상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역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이 행정의 감시자, 견제자로서의 확고한 이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자치의원으로 주어진 책무한 수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